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 논문 리뷰 세미나에서 다뤄볼 논문은 Human in Loop Debugging Deep Text Classifier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서론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인 find와 여기서는 3개의 익스페리먼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과 각각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먼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서 NLP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NLP 분야에서 딥러닝을 쓰는 게 아주 더미넌트한 어프로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양질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충분하게 있다면 결과가 매우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이제 완벽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찾는 것이 사실상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이상적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용한 데이터가 작을 수도 있고 특히 자연어 분야에서는 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이 없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의 품질이 모델의 이제 결과에도 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undesirable한 프로퍼티로 완전 최적화된 모델이 아니라 서브 옵티멀한 모델로 이제 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 대사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혹은 그에 관련한 이제 모델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부족한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어그멘테이션을 할지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드베서리얼한 트레이닝 테크닉을 통해서 이 모델의 이제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근거나 혹은 이전에 어떤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셋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라벨링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더 활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테크닉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들도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하기보다는 이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된 모델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시도들이 어,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와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제 모델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종의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이 관련된 에러를 이제 수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해결을 하는 것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다라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연구 배경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이 모델 자체를 디버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의 모델을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택하였냐면,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이 태스크, 목표인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관련이 없거나 혹은 함부란 이 모델 성능에 저해를 하는 그런 이제 히든 피처들을 사람들이 이제 직접 디버깅을 함으로써 이 피처를 이 모델에 디세이블, 이 모델에서 이제 빼게끔 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제안한 이 모델을 find라는 feature investigation and disabling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find라는 모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불필요한 피처들을 disable 하게끔 이제 사람이 자동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이 가장 메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기존에 있는 다른 방법론들과 큰 차별점을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있는 건 이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인디비주얼 프레딕션이 아니라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이 디버깅을 한다라는 점을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딥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의 타겟을 두어서, 즉 이전에 있는 뭐 SVM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딥러닝 기반의 모델에 이런 이 디버깅을 사람이 디버깅을 하는 것을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에게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익스플레네이션 도구로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적으로 이런 설명을 제안을 하였다라는 것과 이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모델에 필요 없는 모델, irrelevant한 피처들을 disable 하게끔 하는 모델, 즉 이 find라는 모델을 제시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실질적인 이제 어떤 검증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익스페리먼트를 수행을 하였다는 이 세 가지 점을 기여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티드 워크의 첫 번째로 먼저 이 연구에서 메인 타겟으로 하는 딥 러닝 모델 기반의 NLP 모델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NN 모델부터 LSTM 그리고 CNN 기반 그리고 버트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쭉 리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떤 이제 좀 가정을 하게 됐냐면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각각의 이 디멘전, 예를 들어 이 아웃풋 레이어 딱 그 직전에 있는 이 벡터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인풋에 대한 이 퀄리티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에 있는 이 레이에서 도출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최종적인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휴먼 인더룹 모델 디버깅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이 마지막 단에 있는 얘네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얘네들을 가지고 익스플레이네이션 메소드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그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얘네 어떤 피처들이 이 모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기존 연구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이 연구자가 도출해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이 프리딕션 익스플레인을 하면 좋을까를 보면서 기존 연구에서 보는 이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
인퍼런스나 룰, 어떤 뽑아낸 근거, 디스트리뷰션 스코어 이런 것들이 기존 연구들이 있었고 좀 더 모델의 어그노스틱한 기법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라임이나 이 사프의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쭉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레이어 와이즈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엑스플레네이션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모델의 이런 비헤이비어를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 노출하고 걔를 이제 모델 디버깅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단에 있는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다라고 이전 챕터에서 저희가 어썸션으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기법으로 이 NLP 여러 가지 이제 익스플레이네이션 중에 이 NLP를 활용을 해서 이 렐레번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디버깅을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의 디버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쭉 리뷰를 하였고 얼리웍에서는 얘를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커뮤니티라는 분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을 보기보다는 어떤 피드백의 타입이 있는지 혹은 이 어떤 익스플레인트 디버깅 어프로치가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 라벨을 좀 물어보는 이 선택된 피처들의 라벨을 물어보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는 딥러닝 모델보다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좀 더 간단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의 클래시파이어를 좀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드백과 익스플레네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어 있었는데 앞서 이제 다루었던 이런 라임을 기반으로 한 익스플레네이션이라던가 혹은 다른 이런 인터랙티브한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 다른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존의 연구 방법론들은 로우 레벨의 피처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단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서의 값들을 바탕으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인풋 차원에서 이 피드백을 활용을 하고 얘에 대한 인디비주얼한 프레딕션을 본다라는 것을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피드백을 좀 더 빅픽처 모델의 빅픽처에 관련을 해서 이 학습된 피처들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피드백들을 쭉 모아서 여러 이제 피드백들을 모아서 걔네들을 이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의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기존 연구와 이제 다른 점으로 두고 이 모델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네, 그래서 먼저 이 모델 파인드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어떤 이제 모티베이션을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이 모델을 제네럴한 이제 딥 클래시파이어들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이 두 가지의 메인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단에서는 이 인풋 텍스트를 댄스 벡터로 바꾸어서 얘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즉 피처 익스트랙션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이 피처들이 뽑힌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이 클래스의 프로버빌티를 예측해서 도출해내는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하는 통과시키는 이 두 가지의 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는 계속해서 이제 제기된 문제가 얘가 블랙박스 모델이고
not transparent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실제로 이 모델의 결과를 어떤 특정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할 때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그들의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 모델을 디버그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존의 제너럴한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온 연구에서는 이 NLP를 활용을 해서 더 이제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피처들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이 없었는지를 판단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판단된 결과를 실제 이제 모델에 이런 피처들을 디세이블링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에 대한 피처들을 익스플레네이션을 시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이 이 피처들은 이런 피처들은 이 모델 예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라는 것들을 뽑아내서 걔네들을 이제 디세이블링 하게끔 해서 이 디버깅된 어, 모델의 이제 M이었다면 여기를 모델을 M 슬래시로 바꾸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웨이트가 조정이 돼서 하게끔 하는 것을 로 이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설명에 앞서서 여기서 이제 계속 활용하게 되는 노테이션을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원 논문을 좀 제가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 D로 표현이 되고 이 각각 X 이 단어에 대한 쭉 L개 시퀀스로 가진 단어에 대한 X 값과 타겟인 메인 클래스 Y 값으로 각각의 다큐먼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이제 모델 M 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파트와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C 파트로 이제 결합이 돼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 P probability 벡터로 뽑혀져 있고 이제 0과 1 사이에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제 P 값이 도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피처들을 모두 이제 액티베이트를 해서 분석을 쭉 진행을 하고 걔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 와이즈한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렐레번스 벡터 이 R 값들을 계산을 해서 각각의 피처 에 대한 이 X값, 각각의 워드에 대한 이 렐레번스 스코어를 도출하게 되고 얘네들을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 모델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일종의 그냥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F 각각 이 피처들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 사이즈가 클수록 더 하일리 액티베이트 되는 피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높은 렐레번트 스코어 값는 이 앵그램 혹은 이 하나 길이의 단어를 이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각각의 피처들을 판단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1점부터
뭐 5점 이런 식으로 척도 점수 척도로 그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어,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파트가 이제 수정이 되게 돼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각각 피처마다 가중치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식이라면 여기에 Q 값을 더 반영을 해서 이 모델이 모디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 값은 마스킹하는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는 이 Q 값이 모두 1, 즉 모든 피처들이 고려가 되는 방식으로 모델이 구현이 됐다면 이 사람들이 이 피처는 디스에이블 하게끔 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걔네들이 이제 1에서 0으로 바뀌어서 이 모델에서는 이 피처가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이 모디파이 되는 거는 이 Q 값을 활용을 해서 복잡하지 않지만 계산으로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한된 모델이 말이 되는지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익스페리먼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크게 이제 세 개의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은 먼저 1차원의 CNN을 쓰고 필터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함수 그리고 아웃풋은 소프트맥스로 그리고 이 150개의 단어로 패딩을 하고 이미 사전에 훈련이 된 글로브 벡터로 어, 인풋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개의 익스페리먼트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feasibility study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익스플레이션 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익스페리먼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썸션은 이 디세이블드 피처의 이 스코어가 실제로 이 모델 성능을 드랍하는데 코릴레이트 연관이 있을까? 를 보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 모델 피처를 평가를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익스페리먼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 활용이 되는 유명한 데이터인 옐프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예측하는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4개의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작성한 이 제품의 리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인지를 4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제시를 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또 유명한 아마존 프로덕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익스페리먼트가 구성이 되냐면 먼저 사람들한테 이 엠터크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서비스로 하는 이 서베이를 요청을 할 때 많이 가장 쓰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엠터크를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고 얘네들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옐프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포지티브한 먼저 이 워드 클라우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어, 피처가 오리지널한 게 30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이 랭크에 따라서 렐레번스 스코어에 따라서 3개 일종의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총
A 피처에 대한 것과 B 피처 그리고 C 피처에 대한 것을 각각 10개씩 나누어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 가장 렐레번스가 스코어가 높은, 즉 A를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주는 게 C, 가장 이제 렐레번스 스코어가 낮은 얘네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프리딕션 태스크가 더 유스풀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이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제 A, B, C를 보여줘서 얘네들가 이거 파지티브 센티먼트에 가장 적절하겠는데, 뭐 네거티브겠는데, 이것들을 정도에 따라서 일종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얘네들이 가장 안 좋, 얘네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모델의 각각 A, B, C를 디세이블링을 함으로써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와 실제로 이게 관련이 높았는지, 사람들이 디버깅 된 게 실제로 모델로서도 성능으로 그게 입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 피처 스코어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랭크 A에 속하는 게 피처 스코어도 실제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보는 이 렐레번스 스코어가 높은 게 사람이 평가하기에도 가장 이 연관도가 높다, 즉 이 코릴레이티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가장 메인 리절트 값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이 모델의 오리지널한 모델의 퍼포먼스가 이 파란 선이라고 보았을 때 가장 연관성이 없는 이 C를 디세이블 했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이 살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는 좀 더 기대하는 바가 중요한 피처들을 뺐을 때 이 모델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디세이블링에 대한 효과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어떤 모델은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여기서는 그게 조금 어려웠는지 그 부분은 하나의 결과, 즉 이 가장 연관성이 없는 모델의 이 피처를 제외를 했을 때는 특히 이 옐프 데이터에 대해서는, 즉 이 클래스가 극명하게 다른 두 개,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태스크에서만 이 오리지널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지는 게 보여졌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결과를 설명할 때 이 중요한 모델의 피처들을 뺐을 때 더 그 실제 성능에 더 큰 뚝, 특히 두 번째 셋 같은 경우에는 이게 F1 스코어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바이어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피처들을 이제 디세이블 할 때 이 모델의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한된 모델이 라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이 익스페리먼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바이어스라는 데이터셋은 이 직업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썰전이면 0, 널스면 1인데 이게 참 성차별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피메일 썰전에 대해서는, 혹은 그 반대로 메일 널스에 대해서는 오분류가 많았다. 이 각각의 어큐페이션에 대한 이 임밸런스, 젠더 임밸런스 때문에 얘네들을 평가를 할 때 특히 이 피메일 썰전과 메일 널스에 대해서는 이 모델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일종의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런 이제 바이어스를 하게끔 하는 이 피처들을 이 모델을 통해서
modify, 디버깅을 해서 더 성능의 향상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이제 성능을 파지티브, false positive와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이 두 가지 관점에서 equality difference를 판단을 하였고, 이 각각의 지표 값은 낮을수록 더 이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제 또 얘도 asking 질문을 주는 것이고, 이게 썰저니까 널스이까 혹은 둘 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서 일종의 설문을 진행을 해서 어, 이 피처들을 디세이블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오리지널 모델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고, 디버깅, m터클 디버깅을 하는 것은 여기서 먼저 수행을 하였는데, 먼저 이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진행한 것처럼 m터크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지표가 모두 낮아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얘네가 어, 이런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바이어스를 줄이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까지 좋게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바이어스도 올라갔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 데이터셋으로 그림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F1 스코어 값도 이 실제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 바이어스도 좋아지고 F1 값도 더 향상이 돼서 바이어스도 좋아지고 모델 성능도 좋아지는 것을 첫 번째 데이터셋을 통해서는 설명이 되었지만 이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 데이터셋마다에서도 이 아직까지는 바이어스와 이 바이어스를 줄이면서도 모델 성능을 동시에 이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게 아직까지는 챌린저블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디버깅을 두 가지 관점으로 했는데 이거 한 개씩만 보는 모델 피처를 한 개씩만 보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데이터셋 시프트입니다. 이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이고, 동일한 타겟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에서만 이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효과를 제한된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혹은 오버피팅에 얘네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크리스찬이냐 AC의 무신론이냐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이고, 이 동일한 클래스를 가진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먼저 이 뉴스그룹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하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이 다른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그 성능이 유지가 되느냐, 즉 오버피팅이 안 되고 모델을 좀 더 일반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로 아마 좀 클로즈에서만 먼저 트레인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밸류에이션을 뮤직 혹은 믹스드 혹은 다른 옐프 데이터셋 이 세 가지를 써서 이 모델 성능이 오버피팅이 안 되고 유지가 돼서 보여지는지를 익스페리먼트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엠월크로 사람의 리스폰스를 수집을 해서 관련이 없는 애들을 디세이블링해서 모델의 웨이트를 바꿔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실제 20 뉴스 그룹으로 먼저 했을 때 디스레이블링 한 후에 이 원래 모델 자체는 아주 약간의 이 F1 스코어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델보다 더 향상된, 즉 오버피팅에 더 강력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이터셋도 모델의 성능이 개선이 되었지만 이제 첫 번째보다는 확실히 더 효과 그 눈에 띄는
그 개선의 정도는 좀 약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피처가 뭐 불필요하다 해서 디스에이블링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이 모든 피처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했을 때는 또 그렇게 그게 이제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뭐 파인드라는 모델을 개발을 함으로써 사람의 디버깅을 통해서 관련이 없거나 모델의 함부한 피처들을 디스에이블링 하고 걔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 피저빌리티가 있는지 모델 어떤 데이터 바이어스의 효과가 있는지 혹은 이 오버피팅에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안을 하였고 얘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이제 다른 모델로 제너럴라이저를 하는 것을 이제 더 후속 연구로 목표를 두고 있고 각각의 피처를 언더스탠드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혹은 이게 더 인터프리터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태스크에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이 모델에 대해서도 이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얘네가 좀 더 이 워드 클라우드가 좀 더 이제 센시티브한 컨텐츠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 이게 더 잘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게 디버깅이 될지 아직까지는 좀 이게 뭔가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패턴들을 디텍팅해서 이게 피처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유스풀하게 하는 것들을 이 더 추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